안녕하십니까. 허탈하게 잃어버렸던 코스피 2000포인트. 오늘 아침에 미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다시 되찾았기는 했었는데요. 지금 기분이 왜 이럴까요? 그렇습니다. 2000포인트가 재차 이탈이 됐고 올 들어 사상 최저치를 다시 경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컴백을 했습니다. 3일 만에, 그리고 매수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2, 3거래일 만에 컴백하는 듯 하지만 역시 현물의 매수 규모는 700억대 정도로 미미하고요. 현 선물 동반 다 사준다고 하지만 선물은 지금 1000계약도 채 안 되게 매수 강도를 확 낮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도 아주 자신 있게 저가 매수는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관이 오후 2시 한 30분 전서부터 가열차게 매도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지수가 급하게 1960선대로 두 달 만에 재차 빠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저치 경신, 역시 기분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조선, 건설, 화학, 어제에서 오늘도 역시 부진한 속에 2000포인트를 재차 이탈을 하다 보니까 증권주마저도 힘이 없습니다. 거의 전 업종이 빠지고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종목도 오늘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에서 저희가 문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종목 상담 요청하는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겠고요. 저희가 제한될 시간 속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상담해드리는 창구가 따로 있죠. 네,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962선까지 내려오네요. 1962.99.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 들어 사상 최저치 경신을 또 하는, 기분 그렇게 좋지 않은 날인데요. 화요일 날 61선을 딛고 올라서지 못하게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에는 좀 중요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61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2020에서 30포인트는 향후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1970선, 그러니까 전 저점 수준에서 지지를 받았다면은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실패하고 1960선 초반까지 이렇게 급락을 한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손절성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잔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시장 수급은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경우에는 코스피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1970선에서 추가적인 매도 전략이 맞는지는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1963, 62포인트면 1960선이거든요. 추가 하락할 것도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그 하단을 보십니까? 네, 일단 만약에 1960선, 그러니까 1970선을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지 못하고 네. 단기 반등세가 가시화되지 못한다면은 1900선 초반까지 추가 하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900 초반은 중기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유효한 지지권이라고 본다면은 1900 초반까지 하락할 경우에는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1970선을 회복하게 된다면은 2010년 5월 이후 상승폭이 23.6% 되돌림 수준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측면과 함께 지금 1월 27일 고점 형성 이후 지금 형성되고 있는 하락 추세대 하단부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 수준에 있어서 1962포인트, 6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막판까지 1970포인트를 회복하고 뚜렷한 반등세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빨리 회복 못하면 1900선 초반까지도 열어둬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트레이딩, 반등 염두에 둔 전략은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가장 많이 급하게 빠진 섹터는 어디 쪽입니까? 수급상의 이유로 빠진 쪽은 반등 노리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중기 조정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020, 2030포인트, 그러니까 61선 회복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신 다음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1970선을 회복하고 뚜렷한 반등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을 노려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는, 그러니까 일단은 1920, 30선에
22선을 목표로 하는 그런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는 추세적인 흐름보다는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일단은 IT, 운수장비, 전기전자 운수장비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시장에는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 외국인들은 대부분 모든 업종에서 매도세를 보였던데 반해 이번 주에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업종군에는 선별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들은 전기전자, 보험, 금융, 운수장비 업종이 있는데 이들 업종군들은 지난 급락세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매물 출회가 가장 컸던 업종들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 또한 1970선 회복 여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일단 단기 반등 노리는 전략에 대해서 IT, 운수장비, 보험, 금융 섹터를 얘기하셨지만 지수부터 1970선 회복하는 거 보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셨네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의 분석 들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수는 1962.13. 빠르게 올라올 생각도 딱히 없어 보이는 코스피고요. 코스닥 역시 508.80으로 510선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으로 가볼까요? 김동섭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뵀는데요. 예, 코스피 반갑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좀 전에 단기 반등 노린 트레이딩 전략도 지수 어느 정도 하단 확인하고는 가능하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지만 개인들은 일단 심리가 굉장히 위축 돼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밀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오전에 그 북한발 뉴스가 시장을 좀 흔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은 65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던 걸 또 어저께부터 프로그램 매수가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그거를 보았을 때는 지금 이게 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데에서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급적으로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할 공산이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으로는 이제 1930 정도를 보시면 시장은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싸다라고 해서 살 게 아니네요. 1930까지도 보신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지금 1930 정도까지는 그 지난번에 만들었던 갭 상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가 12월 1일날 만든 갭 상승이 하나 있는데 이 갭 상승을 아마 메우러 가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수로 보면 지금 한 3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또 종목들도 보시면은 그 랩에서 선호했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주가를 빼고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수가 30포인트지만 종목별로는 약간 차별화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종목 대응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급상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데 네.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중전에 저희가 이경민 연구원하고도 연결해 봤었는데 외국인들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매수세가 미미하다. 장중에 최근에 컴백한 것 치고 종가 기준까지 1,000억 이상 산 날이 거의 없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 정도 컴백인데도 수급상 좀 탄탄하다는 얘기신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첫날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스토리를 말씀 못 드렸는데 지수는 조정 진행 중입니다. 지수는 진행 중이고요. 6월 말까지는 지수 하단은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하락이 온 상태였을 때 수급은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바운딩이 들어올란다면 매도를 했던 외국인은 멈춰야 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때까지 주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했던 거 그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압박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멈췄다는 것은 일단 수급이 이전보다는 나아졌다는 거고 바운딩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고점을 가긴 추세 반전의 바운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급격한 약 90도로 하락할 때는 되돌림이 45도로 올라오면서 절반 정도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지점 포인트는 현재 지수 때나 아니면 1930 전후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제 물량을 투매하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종목별로 오히려 좀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들이 많다. 랩 상품 쪽에서 빼는 종목들이 좀 힘이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 보니까요. 지주회사 쪽도 이렇게 큰 종목들이 6%, 7%씩 막 빠집니다. 조선주, 건설주, 네. 화학주 전부 다. 이쪽 뭐 종목이나 업종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지금 이번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보신다면 처음에 하락을 짚어보시면 네. 자동차주를 우선으로 하락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쪽으로 가면서 전기전자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네. 그 흐름을 보면 랩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순서대로 올렸던 종목이 그대로 순서대로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역시 이 이후로 빠지고 있고 중간에 전기전자가 빠지다가 지금 약간 멈춰있는 상태면서 네. 안 빠졌던 이제 지주사 쪽으로 그러니까 매기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매기가 간 거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랩 쪽에서 얼마 전에 전체 손실이 보통 평균 6.5%가 났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은 10%가 넘었겠죠. 예. 그래서 랩과 외국인과의 어떤 힘겨루기 싸움이 그 종목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그 종목들에서 좀 어려운 거고 오히려 먼저 빠졌던 종목이었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오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먼저 순서대로 빠지는데 지금 안 빠졌던 그 종목들이 마지막으로 더 밀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원래 랩에서 담기 시작했던 자동차, 조선, IT 지금 이 순서대로 다시 이제 빠지고 이렇게 회복된 순서도 다시 이제 역행해서 순서대로 회복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개인들은 일단 만약에 1930 정도에서 되돌림이 들어온다라면 네. 그 시점에서는 이제 비중을 적어도 50도 50 정도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지수 상승폭은 고점과 저점의 절반 정도 되는 한 2060 정도에서 고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시점은 3월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차 하락 기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 정도로 접근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형주 랩에서 끌어올렸던 종목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약간 손을 좀 덜 탄 중형주 쪽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먼저 조정을 줬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올라오는 것 중에서 뭐 대덕전자라든가 뭐 이런 웅진코에 같은 종목들은 대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오거나 뭐 이런 종목들 아니면 무슨 포스코 같은 종목들은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유심히 보다가 접근을 해보고 싶을 수 있고 기존에 이제 랩에서 손했던 종목들은 조금 피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대세 상승이라면 상승이 연장될 거라면 당연히 랩이나 외국인이 주도주로 들어왔던 종목을 손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좀 그런 종목만 좀 피해서 가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근데 아마 개인분들은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내 종목도 중형주쯤은 되는데 이 종목이 랩이 담았던 건지 랩이 빼고 있는 건지 아마 잘 구분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쉽게 업종으로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조선, 건설, 화학은 뭐 최근에 며칠 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만 조선과 건설줄은 반등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지금 많이 4.7%, 4.8% 정도 빠졌거든요. 네. 수주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면서 지금 더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하고도 금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긴축을 하게 되면 또 조선주도 안 좋죠. 네.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상당히 괜찮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지능기업에서 부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잠재적인 악재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을 좀 좌우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이 이후에 괜찮게 보는 것들은 이제 LED 쪽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쪽에서 방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ED는 이제 업황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이제 1, 4분기를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고점대에 밀렸지만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에서는 이제 태양광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그게 삼성전자 쪽에서 차세대의 어떤 수익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태양광 쪽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삼성정밀에서 미국과 합작해서 이제 회사 설립해갖고 2013년부터 이제 양산을 들어가겠다 그랬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쪽으로 매기가 좀 쏠릴 수 있지 않겠느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테마가 형성되는 쪽에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들은 많은 얘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지수로 보면 한 1930, 2060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대형주보다는 조금은 좀 피신처 같은 느낌으로 중형주 쪽, 그리고 IT의 LED 쪽, 화학의 태양광 뭐 이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략을 그래도 이사님께서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전략적으로는 일단 현금과 현물 비중은 50대 50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은 사실 상당히 깊은 자리까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6월 말까지 열려 있는데 그 6월 말까지의 조정은 추가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이 아니라 2012년이죠, 내년요. 2012년 9월까지 큰 상승을 하기 위한 눌림목 조정이 큰 게 하나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종목이 돈을 급히 쓰지 않을 상황이라면 종목에 대해서는 근심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2,540까지는 또 갈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한 상승각을 여는 과정 속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형주에서 큰 수익을 나신 분들은 좀 많이 반납하겠지만 중형주 쪽에서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 특히 실적이 이제 괜찮아지거나 아니면 흑자 전환하는 종목군들에서는 좀 관심을 가셔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IT에서는 LED 쪽에서의 업황 호전되는 거, 아니면 화학에서 태양광 이런 종목들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기회를 좀 주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전략까지 아주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스피드 종목 상담에 들어갑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있는 와글와글 게시판도 함께 종목 상담 그 툴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글을 써주시면 사실 문자보다 저희가 먼저 상담을 해드린다는 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면 코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동양정금증권으로 장소를 옮겨볼까요? 최일종 팀장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1959까지 갔어요. 1960선마저 지금 깨진 상황인데, 와, 이제 외국인 돌아와도 안 되나 싶기도 하고, 2030선, 61선이 하늘 같아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장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쪽과 그 현물 쪽, 양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기관 쪽에서 1,300억 가량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의, 이 매물의 공백,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적은 금액으로 이제 지수를 갖다가 이제 요동을 치게 만드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외도독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파생시장에서의 개인들의 적극적인 선물 매도,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신 쪽에서의 그 매도와 그 은행 쪽에서의 매도, 이러한 부분이 이제 현 시장에 있어서의 그 이익 실현 개념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우리나라의 그 부정적인 이 지수 흐름의 원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염려한 수출 기업들의 이익 훼손이 핵심적인 주가 하락의 배경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 에너지를 포함한 이제 이 화학업종들, 그리고 건설업종이라든가 기계업종, 중공업, 조선업종의 이 핵심적으로 이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지수를 하락을 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 지수에 대한 이제 반등, 그리고 바닥에 대한 이 확신, 이러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 파생 시장에서의 움직임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1920선, 2차적으로는 1900선, 그리고 이제 3차 마지막으로는 1860선까지의 이 밴드가, 하락 밴드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1800선까지도 전문가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은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최일종 팀장님이 갖고 계신 종목들 오늘 철저한 AS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종목들이 바구니 안에 담겨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5개 종목, 시장이 이래도 수익 내고 있는 종목 있네요. 코롱인더 5%대, 삼성생명 어제 막 편입이 됐는데 2%대, 오늘 낮 12시 기준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롱인더와 삼성생명은 일단 이익 실현 혹은 매도 후 반망, 일단은 좀 팔고 현금화 하자 얘기하시는 것 같고, 손절 처리 두 종목인 LIG 손해보험, 한화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장이 안 좋습니다. 일단 지수 종합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지수 종합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인 일봉 흐름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121선 부근까지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요 흐름 자체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이틀 전의 상황에서 다시 되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 평가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은 121선 이 부분을 갖다가 살짝 내려 누르는 1920선까지의 그 1차적인 이 지지력 테스트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 이러한 부분이 지금 각 종목별로 봤을 때는 하락률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 상황에서 이 종목들을 갖다가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현재 시점에서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좀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주식을 비중을 갖다 줄이는 것보다는 없는 쪽이 낫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일부를 이제 그 축소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도 방법론이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한화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61선이 완전히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매도에 접근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IG 손해보험도 이제 손절 처리로 이렇게 현금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뭐 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이제 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와봐야 큰 폭의 상승 회복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또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오롱인더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일선까지의 눌림목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지수 대비로는 조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지수가 20포인트 이하로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코오롱인더도 힘을 못 쓰는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가 있습니다만은 향후 장세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이제 현금 확보를 하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도입니다. 만도도 지금 완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61선과 그리고 121선에서 지지받는 단기적으로 쌍바닥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위와 어떻든 간에 이 전체적인 시장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 대형주 쪽, 중대형주 쪽으로의 상승 탄력은 좀 극히 미미하다.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 만도도 일단은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14만 3,000원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현대 위아의 그 상장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이익보다는 이 매수가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손절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11만 2천원에 3,500원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거래량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차트가 깔끔하고 그리고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 좋다고 하더라도 현 국면 뭐 28포인트, 26포인트가 빠지는 국면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추세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온 다음에 재차 전체적인 장 흐름을 보고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예,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거의 선절해서 다 현금 확보를 하자. 뭐 어떤 일부 종목은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약간 더 반등하면 뭐 팔자. 일단 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장이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장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변 여건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지금 당장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지가 지금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현 국면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수가 빠지고 가격이 빠지면서 매력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시점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 어떤 종목을 갖다가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니 그러한 종목으로 또 보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이 수급이라는 것은 체력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안 좋게 꺾이게 되면은 어떠한 그 우량주라도 이 꺾이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안 심리 속에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발을 갖다 한 걸음 떼서 어느 정도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그러한 이제 그 자세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있는 것도 파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동행종금증권 최일정 팀장의 보수적인 주문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입에서 거의 뭐 다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장입니다. 1960 한 2포인트, 3포인트 정도 1960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 마감은 3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 마켓앤 센 증시에서 전문가가 지시했던 종목 반드시 AS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가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분위기하고 마감 분위기하고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최근에 전강 후약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강도가 높게, 전 종목, 전 업황들이 좀 보험주를 빼놓고는 다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체감 온도 자체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후약의 어떤 모습이 이전까지의 패턴보다도 더 심하게 약하다. 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은데요. 앞서서 거의 현금을 최대한 좀 끌어서 확보를 하자는 주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저가 매수 가능한 전략으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투매 막바지 국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현재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동향을 보면은 최근에 대거 매도한 다음에 매수로 전환됐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상황, 그리고 오늘은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피크가 지나갔고 아직 또 매도에 대한 부분은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피크가 지나간 이 상태에서 오늘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중국발에 대한 악재도 있었습니다만은 과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즉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지는 것 외에는 다른 나라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가 좀 빠지고 있지만 홍콩 증시, 태국 증시, 대만 증시, 독일은 아니죠.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러한 일본 증시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심리가 좀 극도로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중국발 악재에 따른 과도한 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이 좀 빨리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반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주 강세로 나올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하락세가 좀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내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에서 현금을 다 갖고서 다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종목이 우량주라든가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이라면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서서히 제가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대형주의 저점 시기가 다가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매 타이밍은 좀 더 유보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정도가 되면 심리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금요일 날 정도 타이밍을 맞춰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내일인데요. 내일은 왜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내일 그냥 이번 주 마감,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에 그 주 중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왔으면은요, 금요일 날 급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드문 경우거든요. 따라서 오늘보다는 아마 내일 주말장을 맞아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조금 더 빠지거나 아니면 또 상승과 하락의 어떤 혼조의 어떤 국면을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땐 오늘보다는 내일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는 갑자기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종목 얘기를 좀 해보죠.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가께서 오늘 아침에 고영 목표가 달성해서 일단 포트에서 제외하셨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아나패스를 또 오늘 아침에 신규로 편입하셨다면서요. 아나패스 일단 편입 이유 잠깐 들어보고요. AS 부탁드릴게요. 네, 아나패스 오늘 그 신규 편입을 해가지고요. 아침장에 어떤 저항선들, 중요한 저항선들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그러나 장 상황이 급격히 빠지면서 아나패스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아나패스 자체의 문제의 어떤 흐름보다는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상황이 좀 안정화가 좀 찾아지면 급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그 손절매한다든가 그런 대응보다는 오히려 못 사신 분이 있다라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손절매 라인은 16,500원으로 잡아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종목들 보면 5%, 10%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쉽게 빠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본다라면은 현재 한 4, 5% 정도 빠지는 정도는 시장의 하락의 강도와 비슷하다고 보겠고요. 그렇다면은 그 정도라면 손절매 라인을 좀 더 하향을 해서 대응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쌍바닥의 저점 라인이 15,500원입니다. 그러니까 15,700원 정도로 그 손절매 라인을 하향을 하고요. 매수의 단가는 지금부터도 매수할 수 있는 16,250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도 매수 가능하겠고, 그리고 앞전에 좀 17,400원에서 17,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그 정도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지금 약간 손실은 있지만 추격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더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제시해드린 대로 19,0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나패스 오늘 아침에 얘기하셨던 손절가를 지금 현재가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내리니까 오히려 손절하지 말고 손절가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나패스 손절가 조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6,500원이 아니고 15,700원으로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자, 다른 종목에 대한 의견들도 간단하게 들어보죠. 포트폴리오 일단 함께 볼까요? 자, 좀 전에 아나패스가 추가됐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영은 목표가가 달성돼서 오늘 아침에 이미 빠진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3위 갖기부터 퍼스텍까지 거의 한 2%대씩 빠지는데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은가 봐요. 네, 그 종목들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 그 장 상황을 대비해서는 상당히 견고한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3위 갖기, 셀바이오텍, 퍼스텍, 그리고 연희전보통신은 지금 한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장 상황이 막바지 투매 국면인 것을 보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수익을 좀 더 빠르게 내서 매도하시기보다는, 그리고 고만고만한 어떤 그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즉 매수 구간에서 약간 밀려 있는 1, 2% 정도 밀려 있는, 아직 손절매까지는 범위가 남아 있는 이런 종목군들 모두 다 홀딩해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정도 아침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장까지 일단 지켜보자. 전 종목 다 홀딩 외치셨습니다. 전투개미 남상덕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 방송 마켓앤센 증시에서 전문가가 편입시켰던 종목들을 오후장 마감 얼마 남겨두지 않고 AS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롭게 편입된 아나패스의 경우 또 내일 계속해서 AS 추가적으로 내일 아침에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내일 장 마감 앞둔 이 시각에도 역시 저희 프로그램에서 종목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받고 있는 곳이고요. 이외에도 다른 곳이 하나 더 있죠. 샌플러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상담 요청 글 남겨두시면 더 빠르게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에서 최희승 대리 나와주셨고요. 제 오른편에는 홍희진 전문가가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홍희진 전문가가 안경을 잘 안 쓰는데 안경 쓰고 오신 거 보니까 오늘 장에 볼 게 많은가 봅니다. 일단 얘기를 좀 기대하겠는데요. 앞서서 엎치락뒤치락 얘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뭐 1800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고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일단 보수적으로 다 현금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네. 더 빠지면 사자, 내일 더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네. 솔직히 사야 될 때요. 있는 거 지켜야 될 때요. 일단 심리적으로 보자면 지금 투자 심리는 매우 위축된 상태로 거의 뭐 공포 국면에 뭐 극으로 치닫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지금 섣불리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손절폭이 크지 않다면 일단은 좀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손절은 지금 시기에는 이미 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코스피 일봉을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제 예상으로는 지금 제가 그어놓은 선이 이제 그 매물대 구간 돌파하는 그 시점입니다. 다시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여겨졌었던 1970포인트가 이미 지금 장중에 깨졌고요. 따라서 지금 장중에 1970이 깨졌으면 추가적인 더 하락이 더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21선, 그러니까 지금 한 1945포인트 정도가 될 텐데 오늘 61선 만약에 끝에 살짝 반등이 나와주면서 1970포인트에서 75포인트 사이를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좀 기술적으로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될 텐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을 조금씩 조금 이탈하는 자금이 다시 이제 선진국 마켓으로 좀 들어가는 약간 리밸런싱을 좀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흥 마켓 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좀 불거지면서 추가적인 각국 그 신흥 국가들의 정부에서 이제 추가적인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좀 대두가 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자금이 다소 좀 이탈되는 모습, 뭐 올 2월 달에만 들어서도 2조 6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은 지금 국내 시장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 또,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이, 선물 쪽에서 이제 순매도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지금 누적으로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자,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300억 이상 순매수를 시장에서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4천억 이상 매수가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서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차익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던 IT랑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던 부분이고 지금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네네. 현재 다소 손절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1970포인트 오늘 지켜보고 내일 금요일장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섣부른 손절보다는 일단 좀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느 정도 이런 매도는 좀 잠잠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섣부르게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도 좀 고려는 좀 추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손절은 일단은 조금 참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손절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장을 더 보자. 오늘 일단 당장에 1970선이 지지되면서 종가가 형성되는지부터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희진 전문가는요, 지켜보고 네. 저가 매수할까요? 네, 최희승 대리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동일한 의견으로서 이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손절매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네. 그동안에 주가가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다 할 조정을 거치지 않은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가 지금 코스피 시장 월봉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신다면은 지난 2007년 고점이죠. 2007년 고점인 2100포인트 부근을 올해 이제 돌파 시도를 했었으나 돌파 시도를 못하고 다시 한번 지금 되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은 월봉상 바닥권 확인이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된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1920포인트까지도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말씀을
있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업종별로는 지수 등락이 좀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920포인트까지 가진 않겠지만 지금 5월선 부분이죠. 지금 1975포인트가 잠시 이탈이 되긴 했지만 2월달 1975포인트가 양호하게 지지가 되고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지권 확보가 양호하게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빠진 시장 굳이 손절매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도 지금 순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고 투신권이나 은행 쪽에서 지금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문자나 이 와글와글 글을 봐도요. 오늘 살까요? 라는 거랑 오늘 그냥 팔까요? 너무 많이 내리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좀 그룹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와글와글 게시판 약속드렸던 대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닉네임이 아주 재밌으세요. 픽스45 돼지 관련해서 이렇게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GS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GS 오늘 이슈 종목이죠. 지주회사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7만 원의 비중이 무려 80%나 됩니다. 매도가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지금 7만 5천 원에서 오늘 거의 한 7만 2, 3천 원대까지 무려 4.9%, 5%나 빠지는 날이에요. 네. 비중이 근데 너무 많으신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G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주사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사실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정유사의 한 업종 중에 한 종목으로서 지금 석유화학 업종 사실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뭐 이집트 사태가 일단 진정이 됐고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일단 진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집트 사태에서 비롯된 이런 이슈가 지금 중동 지역 전역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그런 부분들, 중동 지역에 이제 민주화 발음이 불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 원유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제 최근에 정유사들이 이제 가격 인하를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부 쪽에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네. 이런 정유사들에 대한 사실 이제 압박을 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이제 편향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정유사들 특히 이제 정유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쪽으로서는 좀 업종별로 좀 다소 좀 모멘텀이나 펀더멘털 좋지 못한 그런 국면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7만 원에 비중이 80%나 되세요. 예. 자, 그럼 차트를 한번 좀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외국인 기관 뭐 그렇게 좋게 어떤 수급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은 좀 넘어가고요. 자, 지금 GS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61선에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61선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61선까지 딱 맞닿았다가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인데 61선 가격이 7만 200원입니다. 7만 200원. 따라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 라인은 7만 원 정도 잡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상당히 많이 한 종목이 또 GS이기도 하고 그 물량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받았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61선 지지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비중이 80%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약 한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좀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절반 이상 좀 덜어낸 이후에 좀 가볍게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8만 원 정도 오면은 비중은 한 40% 정도로 반은 팔고 일단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하셨고 다행스럽게도 처음에 사셨던 매수가를 지지 가격으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61선 7만 원은 절대 깨면 안 되는 종목 GS 봤고요. 오늘 추천 종목은 없나요? 라고 픽스 45분이 하셨었는데 오늘 추천 종목 한 분은 들고 나오셨대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계속 좀 지켜보십시오. 공개를 해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레드폭스 1758님께서 오디텍 어떤가요? 하셨는데 오늘 안경 쓰고 오신 홍희진 전문가가 오늘의 관심주로 LED 쪽인 오디텍 갖고 오셨거든요. 오디텍 한번 이따가 관심 있게 들어보시죠. 자, 계속해서 저희가 현대 하이스코어로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 K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하이스코어 27,100원에 20% 정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 이렇게 내리니까 절반 정도 물량을 정리하셨대요. 정리하셔서 20%가 된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릴까? 다 팔아버릴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만 원 찍고 오늘 2%대 빠지는데요. 네, 일단은 그 전략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오전장에 좀 강했던 종목이 오후에 좀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지수 안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 현대하이스코어 같은 흐름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뭐 급등의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하락이나 조정이나 보합의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더 높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권까지 반등이 있다면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이제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됐던 다른 업종이나 조금 더 흐름이 개선되는 쪽으로 눈이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시장에서 보신다면은 수익은 일단 챙기시되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 종목에서 너무 많은 수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다른 종목을 여러 번 그러니까 수익을 내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도 그게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3만 원까지 오늘 좀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구간에서 한 3만 원 정도 구간에서 현재 구간과 3만 원 정도까지의 일단은 차익 실현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량 다를 말씀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량 다 파시고 그 현금 갖고 지금 많이 빠진 종목이 좀 바닥을 찍었을 때 다른 종목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자, 현대하이스코 오늘 절반 팔고 절반을 쥐고 계셨었는데 29,000원, 3만 원 사이 지금 현재가에서 일단은 다 팔고 그다음에 현금을 좀 쥐고 있자. 전량 다 매도, 나머지 전부 다 팔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솔리테크라는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솔리테크 3,900원에 15% 갖고 계신 분이 또 와글와글에 글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가는 4,100원. 오늘 이런 장에서 6%나 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은 수익권이시고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가 봐 진단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솔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통신용 이제 중계기를 설치하는 그런 회사고요. 네. SKT랑 KT에 모두 이제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솔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급적으로 어떤 특징은 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거래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솔리테크의 일봉 화면과 지금 거래량 같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최근에 특징적인 부분이 거래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주가가 한번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뭐 시장 영향을 좀 뭐 미비하게 받는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한 장대 양봉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 따라서 오늘 그 종가까지 뭐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이 뭐 3,900원에 네. 지금 현재 수익이 좀 나고 계십니다. 다행히 뭐 비중도 15% 정도로 소형주로 좀 적게 담으신 거는 잘하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전고점 부근이 4,235원. 요 부분을 뚫어내고 올라가는 시점이 한번 추가적인 매수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나온 거래량이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한번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2차 파동에서 좀 더 강한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강한 상승이 거래량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주면서 상승을 할 경우에는 강하게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라면 전고점 부근이 한 4,200원 정도 전후해가지고는 1차적인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네. 자, 솔리테크 4,200원 거래량 실리면서 쉽게 못 뚫으면 일단은 그 정도에서 조금 현금 확보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플로라미 76 쓰시는 분은요, 신세계 어떤가요?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 매수 시점 괜찮은지, 근데 참고로 주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대요. 신세계 뭐 지금 분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면서 오늘도 윗꼬리가 달려버렸네요. 네.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보다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 것 같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보다 좀 하락폭이 좀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현대 시점이라면은 일단 매수 관점이시라면은 지금 유통업종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눈이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 잠깐 보신다면은 33만 6천원 고점부터 현재 25만 6천원까지 급격한 하락을 보여준 뒤에 이번 주는 좀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차트의 흐름은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그 매물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해서 지금 밀리는 윗꼬리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세는 좀 강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에 대해서 매수 접근을 왜 하신 건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유통업종보다는 지금 현재 낙폭이 과대되고 있는 뭐 다른 업종으로 일단 또 눈을 돌리시고 일단 시장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신 뒤에 매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낙폭 과대된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네, 낙폭 과대로 고생하는 분들 종목을 좀 봐야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이 물어오셨는데요. A-High-10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은요, 대우조선해양 지금 많이 빠지는데 사도 됩니까? 지금 싼 가격에 메리트
임팩트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 보내주셨고요. 또 메뉴올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은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들고 계시는데 20만 원에 30%를 보유 중이십니다. 아유, 오늘 또 밀려서 17만 3,500원. 한 분은 걱정이 태산이고 한 분은 이때가 기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대미포조선 갖고 계시는 분 최근에 낙폭이 좀 상당히 급하게 좀 떨어지면서 좀 마음고생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 비중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3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업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종목의 낙폭도 상당히 큰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자, 현대미포조선 뭐 지금 수급적으로 한번 좀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뭐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았고 일부 이틀 빼고 그리고 기관조차도 동반 매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는 굉장한 급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대미포조선 200일선에서 지금 지지가 오늘은 나와주는 모습인데 17만 2,150원입니다. 200일선 가격. 자, 이 가격이 좀 무너진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싶고요. 어떡하죠? 예. 네. 일단은 뭐 어쨌든 무너져 봐야 하는 부분이고, 자, 지금 현대 차트상으로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이, 자, 전저점 부분이 16만 5천 원 정도에서는 일단 무너지더라도 2차적인 지지라인이 16만 5,500원, 2차적인 지지라인으로 좀 삼기 바라겠고요. 오늘 일단 종가에 200일선 17만 2,150원 깨지 않는 이상에서는 일단 내일이나 다음 주 초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0만 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좀 비중은 지금 뭐 30% 정도시기 때문에 일단 뭐 그 16만 5,500원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면 안 돼요?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짧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비해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빠졌죠. 그렇죠. 물론 다 많이 빠졌지만 예.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씀이고,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지금 앞서서 홍인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하반 경직 보인 이후에 양봉 뜨는 그런 시점,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섣부른 어떤 매수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그런 관점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자, 이제는 뭐 시간은 없지만 홍희진 전문가가 오늘 같은 장에서 들고 온 오디텍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LED 주기 때문에 들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LED의 그 종목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LED의 그동안에 LED가 좀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가격 부분, LED 가격 부분이 좀 하락 우려 때문에 매출액 부분에서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견조하게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추세고요. 또한 지금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한다면은 LED에 대한 조명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텍 같은 경우 지금 제너 다이오드 부분에서 국내 점유율 9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앞으로 LED 시장에서 좀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좀 기나긴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는 반등을 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300원 정도의 바닥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상승 대비 거래량이 오늘 좀 엄청나게 좀 줄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도 지금 매도 물량이 크지가 않다. 매수세가 지금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하다.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코스피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좀 눈이 돌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신다면은 일단 오늘이 꼭 매수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조금 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경우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전 고점인 16,000원까지 올라가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디텍까지 관심주 얘기 확인했네요. 두 분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돌아온 날 그래도 코스피는 올 들어 최저점을 또 경신하면서 끝날 듯합니다. 1970선 회복을 다행으로 여겨야 될까요? 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